무슨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거나 말할 때 꼭 하는 얘기겠죠. 이거 누가 발굴했나, 누가 투자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또 빌 게이츠가 또 픽했다, 빌 게이츠가 골랐다, 그럼 또 굉장한 화제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 게이츠가 탁 선택한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는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거나 말할 때 꼭 하는 얘기겠죠. 이거 누가 발굴했나, 누가 투자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뭐 블랙록, 뭐 이런 사모펀드, 워런 버핏,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또 빌 게이츠가 또 픽했다, 빌 게이츠가 골랐다, 그럼 또 굉장한 화제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 게이츠가 탁 선택한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저장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2차 전지가 있는데요. 현재 열 에너지 저장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 에너지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의 전반적인 소스별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되는 건데, 내추럴,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43%고 석유가 0.8입니다. 핵이 한 19 정도 되고, 이제 리뉴어블이 7 플러스 14에서 20%가 조금 넘네요. 석탄도 16%나 되고요. 자,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현재 어찌됐건 에너지는 탄소 배출 감축, 기후위기 대응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재 재생에너지가 22%가 좀 넘는데, 풍력과 태양광이 무려 1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풍력과 태양광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날씨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력과 태양광이 발달하고 커질수록 에너지 저장은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ESS, 이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를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싸고, 현재도 가장 싼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탄소 감축해야 되니까 결국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니까. 그러면 그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ESS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2차 전지를 싫어해도 결국에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저장은 결국 전기화가 되고, 전기가 가장 갈수록 사용량이 느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당연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테라파워, SMR,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오픈 AI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가장 좀 유명한 회사들은 어떻게든 AI랑 조금씩 연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도 그렇고요. 여기 AI에 전력을 공급하면 뭐 SMR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한 회사를 통해서 그 산업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론도 에너지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열 배터리 그리고 열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홈페이지 하나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 다음에 밑에가 그리드입니다. 여기에서 남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열 형태로 보관을 했다가 물을 이렇게 해와서, 여기 따뜻한 공기는 공기, 그 다음에 스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론도 에너지라는 회사가 2000년에 빌 게이츠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한 겁니다. 뭐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이제 한 6천만 달러
까지 추가를 받은 거고요. 이 모든 회사들은 한 빌 게이츠를 포함한 한 10여 개 대형 유틸 기업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다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론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뭘로 구축하냐? 제 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 저장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이 없습니다. 뭐 철로 해도 되고요, 니켈로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흑연이나 뭐 벽돌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게 클레이, 그러니까 점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기를 열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방출해야 할 때까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그 열을 계속 이렇게 탁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화씨 한 3000도, 섭씨로 한 1200에서 120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저장됐던 열이 뭐 스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공기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이거를 전기로 바꿔서 다시 또 전력으로 바꿔서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점토와 철 합금 같은 재료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론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점토 클레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열 에너지가 중요하냐면요. 미국에서는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회사니까 그냥 미국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1차 에너지의 40% 정도, 그 다음에 모든 전기의 한 74%, 이거 그냥 그 공장용은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74% 정도가 건물에서 소비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데 많이 사용되냐면 이제 공간의 냉방, 난방, 그 다음에 이제 온수 이런 것들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만 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50%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난방을 하는데 이거 한 50% 정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전기 74%, 거기에 50% 정도면 한 30% 정도가 이렇게 냉난방에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건물이 대부분 다 단열이 안 좋고요. 전기 효율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사용해도 전기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거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열 에너지, 그 전기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와닿고 있는 것도 합니다. 이 열 배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뭐 제가 잠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열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마치 ESS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열을 산업이나 여러 가지 에서 나오는 그 열을 직접적으로 저장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거는 남는 전기를 직접 전기 형태로 저장하는 ESS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로 저장을 해서 이 열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로 바꿔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물이 들어가서 이런 온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증기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이런 전기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차 전지와 열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와 TES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훨씬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보면 리튬 이온 에너지 1kWh를 짓기 위해서는 304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열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1kWh 짓는데 232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일단 구축 비용 자체가 워낙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한 70달러 정도 싸니까 한 20% 이상 저렴한 게 있네요.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리튬, 니켈, 대부분 고급 좀 비싼 핵심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뭐 아무거나 떠도 되고 점토,
클레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즉각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철강 산업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수소환원 제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현재 철강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철강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코크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고온이 났었을 때 그 고온을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열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량이 줄고, 그러면 그 줄어든 사용량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열 저장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즉각적인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고온이 많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산업에 무조건 열이 들어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열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가 새로운 형태의 ESS,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탄소 배출 산업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열 저장 시스템이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절대 ESS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서 남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꾸면요, 사실 전기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는 저항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항을 굉장히 높여서 전부 다 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에너지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열이 날아가는 건 어떡하냐? 어차피 ESS에 들어가도 열은 전기도 날아가고 열도 날아가고 선신율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열이 조금 더 보관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더 효율성 높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로 뭐 전기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 에너지, 그러니까 1차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쪽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오염 환경 파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원료부터 뭐 굉장히 환경 파괴랑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재사용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도 좋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실 1파운드의 벽돌, 그러니까 그 클레이로 만든 그런 벽돌 그런 형태의 배터리, 그러니까 동일한 1파운드면 리튬 이온의 1파운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이 벽돌이 더 저장을 하고 비용도 10% 미만밖에 안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저렴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 론도 에너지 같은 경우가요, 그냥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미 한 1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실증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한 2.4기가와트시의 열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90기가와트시까지 이 용량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 400만 대의 가솔린 차가 도로에서 없애는 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연간 1200만 톤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 그러니까 열 배터리, 그러니까 그 벽돌 공장이 여기 태국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40배 정도 더 늘리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배터리, 그냥 배터리라는 것만 하면, 배터리로만 하면 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열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 블랙록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더 투자를 한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래 엔토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엔토라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까 제가 그 전기로도 바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블랙록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모듈식으로 촥촥촥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ESS보다 더 좋은, 더 친환경적이고 더 효율도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뭐 리튬 이온과 물론 열 에너지, 뭐 열 배터리는 사용이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달라서 뭐 리튬 이온이 더 후지다,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열 에너지 산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고 요런 산업도 있고 요런 성장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요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열 에너지 사업은요 유럽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느린데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와 전력망에서 이제 탈탄소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산업에서 가 조금 좀 뒤집니다. 하지만 이게 탄소 감축으로 미국도 초점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아니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문제다 아니면 온실가스가 문제다 이것만 없애면 되잖아.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이런 열에너지 시스템 한 번쯤은 꼭 받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